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역 진짜 뉴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세윤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 또 뉴스를 보면서 너무 딱딱하고 또 어려워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찬 소식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모두 모아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행을 해 나가실 권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혁 기자님, 저희가 이 방송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진행하시는 소감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제 이름을 걸고 권역 진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그래서 정말 밖에서 저희가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들었더라도 한 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가짜 뉴스를 좀 거르고자 진짜 뉴스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앞으로 김세훈 아나운서와 좀 다양한 소식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조금 가볍고 또 따뜻한 소식 위주로 많이 좀 전해드리고요. 그중에는 또 저희가 직접 취재한 그런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모두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뉴스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구소윤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 속 코너 이슈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된 소식들 뭐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빅테크 기업 간 AI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신흥 강자 엔비디아가 한때 애플을 누르고 시총 2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다시금 AI 청사진을 가지고 나오면서 2위는 탈환한 상황입니다. 이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16을 가져오면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챗 GPT와 시리의 만남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애플의 AI 성패는 곧 한가름날 전망입니다. AI 경쟁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싸움이라면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전자 턱걸이 중인데 SK 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행진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HBM입니다. HBM 품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기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전망이 기대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지난주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 순방을 떠났던 윤 대통령. 이번 순방의 성과는 다름 아닌 KTX입니다. KTX가 개통된 지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KTX가 수출된다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 세계로 우리 철도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날씨 뉴스인데요. 요즘 참 덥죠. 서울 최고 기온이 35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무더운 날씨에는 피부 질환, 특히 두드러기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강한 여름에는 햇빛이나 또 에어컨 사용 등 두드러기 유발 요인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고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 이중 차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시죠. 네, 가수 이승기 씨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 결혼 후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승기 씨가 불편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가족들의 문제이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관련 악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인 다단계인데요. 최근 이 코인 투자 관련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피해 규모가 무려 4조 원대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심층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뉴스 여기 이슈 시간의 구소윤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네. 김세훈 아나운서님 다음 순서 이어가기 전에 네.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고소하겠다 또는 맞아요. 어떤 뭘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하기에 앞서서 이승기 씨가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 네. 결혼했는데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음. 이승기 씨 스스로가 조금 좀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약간 여론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자분이 생각하시는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1심과 2심 판결이 나면서 이 2심 판결에서 실제적으로는 이승기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약간 판결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네. 재판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였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승기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2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승기 씨의 의견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한 의견이 지금은 대법원의 의견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시선으로 대중들이 바라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은 또 본인이 직접이 아닌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긁어부스럼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네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고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좀 이미지가 반듯한 연예인으로 조금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국민 남동생 이런 그런 이야기들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심도 깊게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도 될까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이슈인 뉴스 시간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원금과 함께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솔깃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 어떤 내용을 다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다룰 소식은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액 4조 원, 피해자 180여만 명입니다. 네, 이 피해액과 피해자의 규모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이슈는 우리 권혁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저희가 다뤄보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4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한국인 한기욱 씨가 미국 연방보안관으로 알려진 US 마샬에 의해 인터넷 적색 수배자로 지목돼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씨는 라스베가스 호텔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알려진 팔라조 호텔과 벨라조 호텔 등에서 적게는 수백만 불에서 많게는 수천만 불로 추정되는 베팅 금액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현지 뉴스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180여만 명 총 4조 원대의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KOK 토큰 코인 다단계 사기로 특정된 인물로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이 다단계 업체인 KOK 플레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 수배로 등재돼 라스베가스의 고급 호텔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씨는 LA와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현지 법조 브로커인 최 씨의 지원으로 이민국 보석금 5만 달러를 납입한 후 현재는 다시 팔라조 호텔에 체류 중이며 지난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여만 불이 넘는 금액을 판돈으로 도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KOK 토큰은 중국 거래소 등을 통해 지난 2022년 봄 7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당시 0.03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때 한 씨 등을 비롯한 KOK 플레이 관계자들은 코인을 처분했을 것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족들끼리 거래소에 내다 팔고 이렇게 서로가 약속되게 팔고 해서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는. 또한 이들은 사업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는 원금 보장형 가상화폐 투자라고 고객들을 유인해 한국과 미국 등의 한인 밀집 지역과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 최대 4조 원을 투자받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 금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현재 KOK 코인의 시세는 0.003달러대까지 추락해 고점 대비 2000분의 1 이상 하락, 현재는 코인의 가치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미국 현지 법률 브로커 최 씨의 도움으로 현재 송환되지 않고 다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면서 한국 수사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지욱은 자신이 갖고 있던 KOK 토큰의 전신인 다빈치 코인을 처분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의 불법 도박 자금 마련과 생활 등을 위해 불법 코인 세탁을 통해 탈세를 하고 2021년 미국 도피 뒤 현재까지 적게는 수천만 불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까지 코인 다단계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저희가 잘 신청을 해봤는데요. 이 어떤 취재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코인 같은 경우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가상화폐라고 하죠. 많이 네. 투자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일확천금의 꿈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코인을 정상적인 코인이 아닌 것을 정상적인 코인인 것처럼 중국과 합작을 해서 다양하게 뭐 그런 어떤 거래소 등을 통해서 올린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다빈치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빈치 코인을 직접 운영을 했고 또 다빈치 코인에서 그거를 수익화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 그 다빈치 코인을 통해서 뭐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이득을 봤다고 하는 한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한모 씨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중에 US 마샬인 보안관에 의해서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터넷 적색 수배에 의해서 잡혔고요. 그래서 잡힌 과정이 충분히 저희가 그 적색 수배로 잡혔기 때문에 한국으로 빨리 송환이 됐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재판이 미뤄지면서 7월 9일 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또 어떻게 늦춰질지 모르고 또 그 추방 재판에서 얼마나 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할지 하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고 또 제보를 받은 내용을 계속 그 심층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재판이 계속 미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재판이 미뤄지고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다르게 보석금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석금을 통해서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네, 50만 불의 그 보석금이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 10%인 5만 불만 내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또 도박을 하고 있고 또 도박을 하면서 200만 불을 한 달 동안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막 우라통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이고요.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한모 씨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사람은 이 코인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었을까요? 한모 씨는 실제로 그 다빈치 코인이라고요. 코인을 개발을 중국 업자와 그 개발을 동시에 같이 했고요. 같이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 또 전 세계에 있는 또 다른 몇몇 이름이 조금 알려진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코인을 광고를 할 때 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기술 및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렵네요. 다양하게 이런 네. 어떤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한다고 했지만 네. 실제로는 수익을 거의 발생시키지 못했고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에는 그 자료화면을 저희가 이제 띄워보면 거기에는 한류 콘텐츠에 투자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백일의 난구님이라던가 또는 라이프 같은 본 JTBC에서 적 있어요. 했던 네네. 라이프라는 그 네. 방송의 밑에 부분에 자막을 보면 네. 다빈치 코인이라는 다빈치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협찬까지 하면서 K문화 콘텐츠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그 알려진 그 기간이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 코인 다단계 사기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기는 해요. 네. 이런 게 지금 원래도 막 많이 발생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예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옥장판을 들고 집에 많이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옥장판 알아요. 또는 화장품 네.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을 들고 오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 사기꾼들 같은 경우 머리가 굉장히 좋고 잘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인이라는 또 다른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만들어주겠다. 몇백 배, 몇천 배. 그래서 당신의 노후에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강요 아닌 뭐 계속해서 찾아와서 설득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속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옥장판 아까 이런 화장품 이야기해 네. 주셨을 때는 그거는
보이잖아요.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제 상품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이 불량품이긴 코인이라는 하지만 물건이라도 앞에 있죠. 그런데 이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안 보이는 건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셨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분들도 투자할 계획이 없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한두 사람 오면서 그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또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또 돈을 돌려줍니다. 당분간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돈이 더 많이 모이기 전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영업을 해 나가는 게 다단계 영업 방식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2부 시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들이 나오시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한모 씨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요. 네. 이 한모 씨가 적색 수배자 등재에 대해서 라스베가스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터넷 적색 수배로 한모 씨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가장 좋은 럭셔리 호텔 중에 하나인 팔라즈 호텔이라는 곳에서 도박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신분 검사를 하던 와중에 US 마샬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보안관격이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흔히 알기로 이제 보안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안관 중에 한 명이 이 사람들이 여권을 만료시키거든요. 인터넷 네네. 적색 수배가 되면 여권을 만료시키는데 그때 이분을 이 한모 씨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일 감옥에 넘겨졌고 감옥에 넘겨진 상태에서 유치장에서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럼 보안관과 경찰이 다른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네. 각 시별로 또는 도별로 그 PD라고 하죠. 폴리스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뭐 LAPD, 뉴욕 PD 이런 식으로 네네. 해갖고 경찰이 있고요. 또 경기도와 무슨 저희가 보면 충청도를 이렇게 넘나드는 경찰들 또 쉐리프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카운티를 넘나드는 경찰은 쉐리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또 넘나들 수가 있고요. 또 네. 연방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총괄할 수 있는 US 마샬이라고 또 다른 분야를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찰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영역을 수사하고 또 그에 따른 또 체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혁 기자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잘 안다기보다 제가 네. 근 한 25년 정도를 미국에서 살아왔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 중인데 네. 제가 라스베가스와 또 LA를 자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알게 된 그렇게 해서 또 취재원과 또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 이슈는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는 지금 도박의 도시고 환락의 도시인데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연예인 또는 정치인 또 이런 이상한 범죄자들, 경제사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터넷 적색 수배를 받을 만큼 어쨌든 혐의점이 어느 정도 명확히 특정돼 있는데 네. 빨리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빨리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지 조력에 의한 법조 브로커들이 또 이제 붙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고요. 법조 브로커, 네. 그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실제로 법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조언을 해주면서 변호사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보다 큰 문제는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쪽에서 지금 신분 세탁, 즉 시민권으로 바꾸는 과정, 지금 영주권에 신청 중에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으로 가는 과정이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네네. 해서 만약에 신분 세탁이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물론 시민권을 받아도 불러들일 수 있고 뭐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 한국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이 네. 미국에 가서 그렇게 신분을 세탁한 다음에 미국 시민권, 뭐 스티브, 데이빗, 브라이언 이런 이름을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체류해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 후에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공조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폴, 한국 인터폴에도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미국이 추방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서류와 또 그런 어떤 한국에 필요한 자료들을 넘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추방 재판에 근데 다만 한국이 관여할 수 없고 그쪽은 한국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또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보고 또 기다려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취재 과정 중에 제가 네. KOK 코인을 통해서
다빈치 코인이 또 KOK 코인과 연관성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모실 분들이 KOK인 피해자들 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빈치 코인과 KOK 코인의 연관관계를 취재하고 있던 와중에 그분들이 주장하신 내용 중에 일부에서는 다빈치 코인이 KOK 플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KOK 플레이. 네, 조금 어렵죠. 그 점점 플레이를 조금 통해서 복잡해지네요. 뭐라고 네. 할까요? 네. 약 2억 5천만 개. 2억 5천만 약 개. 2, 3불에 걸쳐서 바꿨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5억 달러가 됩니다. 네. 그러면 5억 달러면 하나로 따지면 지금 얼마죠? 환율로 따지게 되면 거의 6,500억 원이 되겠죠. 와,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금 수익을 냈을 거다라고 지금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수익을 낸 상태에서 또 사실 미국에서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하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보면 그 돈이 돈으로만 있지 않고 코인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코인을 또 코인깡이라고 해서 코인깡요? 그렇죠. 코인을 100% 주는데 거기에 이더리움과 또 다른 것들을 바꾸면서 네. 100%를 주고 자기는 80을 받으면서 또는 90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코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쪽에서 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원화와도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화를 바꾸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깡을 통해서 뭐 속된 말로 이게 전문 뭐 그쪽의 용어인데 그런 깡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환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카드깡이랑 비슷한 내용일까요? 똑같습니다. 네. 아. 카드깡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뭐 100만 원을 거면 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물건 값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계산하고 그걸 현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폰지 사기라고 하나요? 폰지 사기요? 네, 그거와 좀 비슷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19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찰스 폰지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인이 폰지 사기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돈이 네. 투자자가 계속해서 있으면 먼저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 이익금, 수익금들을 줄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생돼서 크게 문제가 터졌고요. 그 부분을 미국에서 폰지 사기라고 해서 명명해서 지금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금융법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폰지 사기를 좀 이렇게 뭔가 당연히 잡고 불법이죠. 있나요? 네, 당연히 불법인데 네. 뭐 저희가 피해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것들이 그 신종 범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네. 그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범죄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 수사와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정도로 큰 사건인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네. 언론이 우선 그와 같은 사건을 조명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주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쓰는 데는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기는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난 일을 제보받기에는 약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코인 다단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진화가 되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서다가도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저런 그 설명회가 있다. 그러니까 참석해 보자 이렇게 이제 몇 번 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번 이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두 번 가게 된 게 마약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다 보면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드리고 몇 개월 안에 1억을 받겠다라고 해서 또 누군가가 받은 것처럼 꾸미는 바람잡이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아. 취재한 걸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바람잡이가 있다. 그렇죠. 바람잡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고용을 한 그럼 옆에 건가요? 있는 분이 아 정말 저렇게 됐네. 나도 이렇게
받았는데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옆에서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좋다 맞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또 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막 뭐 투자회를 연다거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피해를 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5, 60대 이상이 주로 타겟이 되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50대긴 하지만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2번, 3번 더블 체크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2-3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누군가가 좋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혹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변 분들이 또 자제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지켜보시는 것이 이 사건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그 부분이 계시다고 안타까워요. 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런 언론에서 좀 더 이슈를 막 터뜨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더 많이 쏟아지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울산지검에서 막 이런 시위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 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울산지검의 그 고소 고발의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좀 한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울산지검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께서도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러한 그 어떤 금전적인 금융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쓰거나 아니면 은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진행 상황은 지금 사실은 피해자분들께서 너무 답답하실 정도로 네.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부 순서에서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규모는 사실 이 금융연대, 금융피해자연대라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고, 또 피해자연대에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치면 정말 몇십 조가 될지도 모르고, 정말 지금 알려진 것만 그렇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 하게 되면은 몇백 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려진 것만 몇십 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네. 저희가 오늘 방송할 KOK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알려진 것만 4조 원대고, 더 이상 더 오버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이상도 피해 금액으로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근거들을 피해자분들은 갖고 계십니다. 그럼 피해자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뭔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증명할 이야기. 수 없을 뿐인 거지, 증명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뿐인 거지, 충분히 네. 뭐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1부를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네, 이어서 2부 순서에는 이제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네. 직접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준비된 영상이 저희가 있죠.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저희가 먼저 보고 와서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은 K 콘텐츠로 물들어 있어요. 이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스토어에 돈을 내고 씁니다. 같은 K 콘텐츠가 콕플레이 있어요. 야, 너는 지금까지 K 콘텐츠를 구글에서 돈 내고 썼는데 콕플레이에서는 돈 벌면서 쓸 수 있어. 선택해. 딱 요거 하나입니다. KOK에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이 커뮤니티 파워, 유저의 풀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유저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잘못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있겠죠. 세상에 완벽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라고 구글이라고 뭐 영원히 갈 수 있겠나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안 된다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가능성이 70%였다면 지금은 99.99%입니다. 원금 보장형 KOK 채굴 펀드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회사 이거 들고 튀지 않아요. 우리는 세계를 씹어먹을 포부를 세웠는데 다른 코인 사기꾼 중 놈들처럼 들고 튀겠어요? 이런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엘리트 수사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사기가 워낙 그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 수사력으로는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야 되고 이제 국제 수사 공조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빨리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코인 사기 같은 경우는 현행 법이나 현행 수사 그 제도로는 굉장히 구제나 혹은 그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5, 60대의 이제 은퇴나 노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그 자금들을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코인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추가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아울러 피해자들의 구제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후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그 수사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영상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대화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네, 먼저 KOK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사기 피해 연대에서 KOK 피해 이행규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진은자 조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행규 정책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좀 기본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KOK 코인, 과연 이게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알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KOK라는 이름은 그 한글로 풀이하면 지혜와 지식의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따왔습니다. 지혜와 지혜의 반석. 예. 네. 지혜와 지식의 반석. 지식의 반석.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한참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우리 돈을 예치를 하고 자기들이 자사가 발행한 코인을 줘서 나중에 수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또 그리고 일반 주식과 틀리게 주식은 투자해서 주식이 하락되거나 하면 은금을 찾을 수 없는데 네. 이거는 예치를 했으니까 언제든지 해지하면 그 은금을 돌려주는 구조니까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여기 투자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홍보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홍보를 하게 된 거군요. 예. 그리고 제가 이행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네. 그러한 4천억 혁명에 있어서 그 KOK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형 OTT 넷플릭스를 표방하면서 네. 한국 콘텐츠가 왜 해외에다가 구글이나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돈을 주냐 넷플릭스나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와서 그 생태계를 한국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한국형이군요. 그렇죠. 한국형 K 넷플릭스라고 콘텐츠. 보시면 되겠네요. 네. 한국형 그거를 종합 수익을 내겠다라고 플랫폼. 했던 거죠. 한국형 종합 플랫폼. 네, 맞습니다. 투자도 하고 콘텐츠도 보고 돈도 예치를 해서 이자도 받고 네. 그런 구조죠. 그럼 이게 실제로 막 이렇게 수익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사람을 초기에는 그 양성을 좀 하고요. 네. 전문 강사들을 꾸려서 전국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한 48개 정도 네.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걸로. 전국에. 예,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도 뭐 베트남, 카나다, 미국, 몽골 뭐 이런 각종지에 네. 148개 미국을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그렇게 미국에 있을 때 들었어요. 예. 3, 4년 전에 들었고 어. 저보고도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전 취재를 했죠.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하다. 어딘가 좀 너무 돈을 막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을 제가 준비하다가 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예. 네, 권모 씨라고
저랑 같은 권 씨인데 그런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갔던 한인들이 네. 한인 모임에 맞아요. 안 가고 맞아요. 대부분이 그 강의를 들어다니는 거죠. 맞습니다. 돈이 미국 같은데 그 월 네. 그 3%에서 지금의 네. 20%까지 준다니까 네. 그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저는 들었을 때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뭐 30%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단 의심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돈을 주면 의심이 가죠. 한 푼 들이지 않는 코인을 주니까. 아, 감각이 좀 코인을 무뎌질 수 주니까 있겠다. 저거들은 손해 갈 게 없죠. 아무리 많이 줘도. 네네네. 예, 예.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코인이 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좀 무뎌질 수 예.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금액으로 우리는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뉴스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가 90만에서 180만 명 이렇게 돼 있고 또 피해 규모는 4조 원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4조 원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네네. 이 수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에서 하느냐? 최초 고발자가 울산 쪽에 있었다 보니까 모든 전국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그쪽에다 다 미루는 거죠. 아, 울산 쪽으로 병합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 울산 쪽의 공영방송에서 4조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현재 한 7조 5천억 정도를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아, 피해자분들은 우리는 추정은 하고 있지만 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진윤자 위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그런 그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에 어떤 분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피해를 입고 피해자들 만나보면 다 잘 살아서 그 돈이 많아서 투자를 했다고 네. 솔직히 이제 욕을 해요. 네네. 네, 코인이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는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코인인지 모르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럼 뭐라고 생각을 코인과 하신 거예요? 토큰의 차이조차도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지인을 통해서 네. 이런 플랫폼이 있다. 네. 콘텐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자. 넷플릭스에 언제까지 돈 수수료 줄 거니? 우리 이거 이거 실제로 설명해서 그렇게 네. 얘기했군요. 아. 저는 그렇게 듣고 100% 이렇게 갔으니까. 설명도 센터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그러니까 안내 자료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 한번 뭐 이렇게 솔직히 큰 애국심보다도 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고 그럼 나머지 이제 피해자분들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또 남들은 그러잖아요. 땀 흘려 버는 돈, 땀 흘려서 벌으라고. 근데 저희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지금 활동을 하시는 데서는 전국적인 좀 규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있죠, 피해자들이.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인 것 같아요. 전 세계로. 왜냐면 지금 저는 한 곳에서만 같이 으쌰으쌰 하자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네. 너무 멀리 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 의원님이 하셨는데 베트남, 미국, 캐나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몽골이며 일본이며 와. 저는 솔직히 못 들어본 나라도 연락 한번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솔직히 이게 무슨 나라지? 할 정도로 이제 네. 그 오픈 채팅으로 왔더라고요. 음. 프랑스도 왔어요. 네. 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막 끼치고 네.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언제쯤 이게 사기라는 거를 깨달으셨을까요? 저는 2020년도 12월에 가입을 했고요. 네. 21년도 잘 했는데 좀 이제 정책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21년도 한 후반쯤이었을까? 근데 잘 몰라요. 정책 변경이 뭔지 이제 다 그러다가 22년도 3월, 4월쯤에 저는 정말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해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뉴스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놀러 가서 변산에 있을 때였는데 상의자분께 전화를 했어요. 이 뉴스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은기 원장님, 그 제가 오늘까지도 들은 얘기가 이제 피해자가 있고 또 여전히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반목이 또 생겨 있다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좀 전에 이야기해서 우리 기자님이 이야기했을 때 처먼지 그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 이를테면 이익을 안겨주었단 말이죠. 아, 제일 먼저 시작한 분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3, 4천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도.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 한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번 돈을 자기가 쓴 사람도 있지만 K-스타디움이라 하는 곳에 재투자를 했단 말이죠. K-스타디움은 어떤 겁니까? 그 자기네들이 말하기는 KOK의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메인넷이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메인넷이 아니고 김판종이라는 사람 개인 소유 거다 이 말이죠. 아, 네. 그래서 그 KOK에 있는 우리가 애치놓은 자산을 폭락한, 쉽게 말해서 폭락한 자산을. 예, 폭락한 자산을 완전 폭락하기 전에 한 4.5달러 정도, 4달러 정도 일을 할 적에 4개를 가져갔어요. 아, 그거는 가져갔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그거를 메인 컨트롤러 하는 사람이 네. 박윤성이라는 사람인데 네. 박윤성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부분은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안해서 들으실 거는 여기 피해자 연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분 여기 두 분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이니까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4개를 가져갔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그것이 KOK 메인넷이라고 하니까 네. 기존에 이제 KOK는 원래 이게 그 나눠주는 토큰이 15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K-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거기는 계속 마르지 않는 꿀이다. 연금처럼 나온다. 다시 한 거고. 여기다 투자를 해라.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믿고 네. 그걸 옮겨준 거죠. 저기 진 위원장님이 저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매니저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 사인한테 그걸 넘겨준 거죠.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해액이 크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명이 뭐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이 될까요? 정확한 산출은 지금 되지 있지 않는데 우리 거제 지역을 예를 들자면 거제. 네. 투자했던 사람 연령은 65세, 평균이 65세. 그래요. 예, 그다음에 금액은 평균이 1억 2천. 1억 2천. 그럼 노후 자금을 다 그냥 갖다 그렇죠. 주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거제에서 투자했던 사람이 4,907명. 많네요. 많죠. 5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OTT 이런 이야기들인데 평균 65세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신 걸까요?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네. 노후에 퇴직을 하거나 해서 그 마련한 돈 가지고 평생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이 돈에 투자하면 노후에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내용은 정확히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뭐 이 정도의 금액이 뭔가 수익으로 난다. 네. 이래서 투자를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 경영진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네.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대 이런 대하고 미국의 그 회사도 있고. 유명한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 안심한 거죠. 현재는 또 그분이 4대 이사장으로 그렇죠. 결정이 돼 있다고. 예. 이번 예수에서도 그분을 초대해서 맞아요. 강연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와서도 강연을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믿게 하고 맞아요. 그렇게 친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전에 김선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 2,000불 정도를 미국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다가요? KOK 말고 또 다른 그런 어떤 다단계 어떤 네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네. 주변에 지인들이 계속 와요. 저 같은 경우 8번 정도로 왔는데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2,000불을 줬는데 잠적했습니다. 그게 한 6년 정도 됐는데 똑같아요. 그거 하면 이렇게 늘어나서 한 3개월 만에 10,000불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이제 헛된 욕심 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인 책임이 아니냐 내지는 돈 날린 것도 그런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얘기하는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욕심이 없었다라면 거짓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갖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게 한 건 아닌데 네. 힘들게 번 돈 나중에는 조금 더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게 해보고자 하신 분들이 거의 제 생각은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이 이끌려서 투자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예. 거절 못하는 문화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이죠. 투자한 거는 잘못이지만 투자를 권했다는 그 분들한테 막
책임을 전가한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리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성하지 말고 좀 막자라는 거. 네. 왜냐면 법도 너무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싸우면서 느껴본 결과 미흡한 법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보완해서 네. 앞으로 피해자가 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달라는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예. 지금 이현기 원장님께서 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짧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특히 우리 진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지속적으로 있는 코인 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정확하게 어떤 코인이 사기다라는 것을 찍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다라면 더 이상 투자를 막고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사기 코인들이 나오는 것을 그렇습니다. 막아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우리 KOK가 그런 것들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코인들이 판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코인들. 예, 말도 많습니다. 말도 계속 많아요. 이어가는 거죠. 네. 그럼 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이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주범으로 보고 있는 게 송가병 마케팅 대표고 또 김판종이라는 미디움 대표인데 자기네가 처음 시작과 끝의 말이 너무 달라요. 사기꾼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달콤한 말, 끝은 좀 이제 발 빼는 말을 하니까 모두 이제 국민들이 이런 것도 조심해서 사기 안 당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문화계 소식을 알아보는 문화여행 시간입니다. 오지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요? 일상을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채워줄 문화여행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 사이 틈새 문화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문화여행 가이드 오지은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친구들과 다퉜던 기억, 혹은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고민들로 하룻밤을 꼴딱 지새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 비슷한 듯 저마다 각자 다른 사춘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이런 사춘기의 감정을 재밌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이번 주 문화여행 목적지, 바로 9년 만에 돌아온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주인공인 라일리와 함께 태어난 5가지 감정,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와 소심이는 머릿속의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본부를 운영하는 5가지 감정들에게 어느 날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불안이와 당황이, 따분이와 불업이가 등장하면서 기존 감정들과는 연이어 충돌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감정들은 기존 감정들을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본부에서 쫓겨난 이 5가지 감정들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보다 다채로워진 감정으로 가득 채워진 라일리의 머릿속. 과연 라일리는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다양해진 감정들은 우리 라일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난 2015년 기발한 상상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이번 시즌2에서는 새로운 감정과 억눌리는 감정들의 갈등을 통해서 사춘기의 갈팡질팡한 마음을 보다 유쾌하고 섬세하게 풀어냈는데요. 한층 깊어진 이야기로 더 다채로운 감정의 세계를 그려내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였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를 보다 따뜻하고 다채로운 감정으로 물들여 볼까요? 지금까지 오지은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쩝니까? 다음 순서 또 있었는데 저희가 첫 방송이라 시간을 좀 못 맞췄는데 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준비한 내용 굉장히 소식들이- 좀 쌈박한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저희가 딱 그렇습니다. 킵해놨다가 다음 네. 주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뉴스를 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함께 했었던 권역 진짜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